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긴 했지만 딱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딱 20에 대학 들어가 23살 대학 졸업과 동시에 2년 사귄 남자랑 결혼했다가 4년 만에 이혼했어요. 끔찍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심함 덕분에 이혼할 때쯤 키가 165인데 체중이 44kg까지 내려갔었고 두 번째 아이를 유산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혼 소송을 도와준 것이 지금의 새언니입니다. 당시엔 오빠의 여자친구였고 법조계 쪽으로 아는 분이 많아 언니의 인맥으로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그간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그야말로 시집에서 보기에는 날강도나 다름없이 악착같이 다 받아주실 정도로 물심양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전 그 4년간의 결혼 생활에 의한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탈모를 겪었고 이혼 후에도 자다가도 뱃속에서 애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에 기겁하며 깨어나길 반복할 정도로 유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때 절 가장 많이 위로하고 도와준 것도 지금 새언니였어요. 오빠 여친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두고 못 본다며 제 손잡고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녀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때 엄마는 아직 사업을 접기 전이셨고 이혼 후 제가 너무 혼자 있고 싶어 엄마랑 같이 살지를 않았어요. 변호사님이랑 이혼 후에도 몇 번 상담받을 일이 있었는데 제 상태 보고 언니한테 꼭 정신과 치료 받게 하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 겨울 드디어 새언니와 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3년 열애 끝에 하는 결혼이었고 두 사람 모두 각자 집안의 독신주의를 표방하다가 결혼을 선택한지라 양가 모두 흔쾌히 결혼을 추진했고 큰 마찰 없이 결혼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엄마가 갑자기 학가를 원하셨어요. 저도 반대했었고 오빠가 대놓고 자기 평생 독신으로 살아도 되겠냐고 왜 이러냐고 한참 둘이 싸웠지만 어찌저찌 첫 아이 생길 때까지만 학가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을 원래 새언니 명의의 건물이 있어 그쪽으로 들어가려다가 합가하게 되면서 엄마가 엄마 명의로 50평대 아파트 새로 구매하셨어요. 예단 예물은 합가인이 생략했고 혼수랑 결혼식, 신혼여행은 오빠랑 언니가 반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딱히 양가가 서로 어느 한쪽에 많이 밀리거나 하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 도리어 허례허식 다 버리는데 합의가 쉬웠고 학가만으로도 언니 쪽에서 많은 양보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 같은 새언니인지라 감히 신혼노릇 따위 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엄마도 친딸이 아니라 귀한 며느리로 모시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실 정도였어요. 신행 이후 바로 학가한 후에 오빠가 한창 해외 출장으로 바쁘던 시기에는 새언니 주도로 엄마랑 저, 새언니 셋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했네요. 합가했지만 새언니 싹싹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엄마랑 잘 지내는 것 같았고 항상 먼저 연락해 저 챙겨주는 거 감사했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저 혼자 사는 지방까지 내려와 밥 같이 먹고 밤새 대화하고 자고 갔습니다. 새언니가 저보다 한참 언니다 보니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새언니 조언대로 저는 학원 차리면서 이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잊고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에 우울증에서 꽤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친언니가 있다 해도 그리 신경 써주기 힘들 텐데 새언니는 친동생보다 더 어린 저라며 항상 제 걱정에 먼저 연락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빠 부부 결혼하고 딱 1년 지나고 언젠가부터 새언니가 딱히 연락도 없고 엄마도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일 없이 명절에 얼굴 보고 생신 때 얼굴 보고 하는 정도였네요. 별 신경 안 썼습니다. 바쁘면 연락하기 힘든 거 사실이고 제가 딱히 먼저 안부 연락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새언니가 한가할 때 연락하시겠지 아니면 명절에 보면 되지 그리 생각하고 말았어요. 이번 구정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고 해도 1시간 거리인 엄마 집에 들르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이혼 후 자주 열나고 아프고 한데 이럴 때 되려 누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을 정도로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짜증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앓고 정 안 되면 응급실 가요. 그래서 구정엔 전화 한 통으로 엄마랑 인사만 하고 오빠한테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새언니한테 얼굴 뵈러 못 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전 오빠네 가족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한동안만 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그러시라고 간만에 엄마 밥 먹겠다 싶어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라 했어요. 그런데 여행 가방 2개에 엄마가 짐을 꽉꽉 채워 오신 게 반찬 같은 게 아니라 당신 옷가지와 짐이네요.
오래 있을 예정인가 싶었고 결혼한 지 2년 지난 오빠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엄마가 눈치껏 자리 피하신 건가 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우시네요. 얼마나 서러우셨던 건지 밥상 위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작년 여름쯤 새언니가 엄청 아파서 일을 쉬게 됐어요. 언니네 아버님이 대표로 계신 곳이라 복직에 걸림돌도 없어 기왕 쉬기로 한 거 나이도 있고 하니 아이 낳고 좀 키워놓고 복직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때부터 엄마랑 언니랑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진 저도 작년 추석에 얘기를 들었으니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추석 이후로 회사 간 오빠가 자꾸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괜찮으시냐고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우리 아들 효자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점점 전화도 자주 오고 같이 식사하거나 집에 같이 있을 때 오빠가 자꾸 엄마의 작은 실수들에 심각한 얼굴을 하더래요. 잔소리만 좀 해도 엄마 대체 왜 그래? 지금 정확하게 상황 인지하신 거 맞아? 라며 정색하고 대꾸하고 손목 힘이 빠져 그릇 놓쳐 식탁에 쏟거나 하면 엄마 정말 괜찮아? 지금 뭐 하신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신 나간 노인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엔 진지하게 치매 검진 한번 받아보자고 혹시 모르는 일이라고 오빠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먹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오빠가 그래도 꼭 한번 받아보자고 했다네요. 치매는 초기에 알면 예방도 할 수 있다며 어쨌든 엄마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일단락은 되었다고 해요. 저희 엄마 65 되셨는데 어디를 봐도 50대 초반으로 보이실 정도로 젊어 보이세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도 않으셨고요. 저도 좀 벙쪄서 오빠가 미친 건가 싶은 심정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마지막 사단이 났대요. 저저번 주 일요일에 오빠가 약속 있어 아침에 나가고 새언니랑 점심을 먹고 있었대요. 엄마가 일상적인 얘기 좀 하다가 빨래 관련해서 몇 마디 하셨대요. 니네 빨래는 이제 네가 집에 있는데 네가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니 새언니가 어머님이 저희 방 뒤져서 가져가지만 않으시면 제가 할 건데요. 라고 대답했대요. 엄마 입장에선 하도 빨래를 방에 박아두고 냄새날 때까지 두니 답답해서 꺼내다 하신 건데 새언니가 그렇게 대답하니 순간 속으로 욕이 탁 나오려고 했대요. 그래도 꾹 참고 앞으로는 빨래방에 두지 말고 바로바로 꺼내다 해. 어쨌든 내 집에 사는데 난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숟가락 딱 내려놓더니 엄마 노려보면서 그럼 분가하게 해달라고 이대로라면 절대 애 안 생긴다고 했대요. 어머님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모르시겠냐고 치매시라고 말했대요. 자꾸 이러시면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 순간 엄마가 정말 화가 나서 숟가락 집어 던지셨대요. 너 지금 어디다 대고 막말이야? 라고 화내시면서 말했는데 새언니가 코웃음 쳤고 엄마 정말 화나서 밥그릇이랑 국그릇 확 밀고 벌떡 일어나서 정말 뺨이라도 한 대 치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 오빠가 들어왔다네요. 그리고 식탁에 음식 다 흐트러지고 엄마 화난 얼굴 보더니 바로 엄마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병원 가자고 소리쳤답니다. 엄마가 기가 차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시는데 오빠가 엄마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그때 새언니가 오빠 말리면서 한 말을 엄마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오빠 어머님 상태 알면서 소리치고 하지 말라고 원래 자기가 뭐 하시는지 모른다고 순간순간 이럴 때마다 화내고 그럼 상태 더 안 좋아진다고. 네, 새언니가 그동안 오빠한테 계속 바람을 넣은 거래요. 아마도 엄마를 계속 치매 환자 취급을 하면서 오빠를 설득한 것 같다고. 그날 이후로 오빠는 병원 가자고 아침마다 말하고 엄마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저희 집으로 피신을 오신 거였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적이고 황당해서 이틀 내리 고민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고맙고 은혜를 갚아야 할 새언니지만 멀쩡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닐지 내가 알던 새언니와 엄마에게 듣는 새언니의 모습이 너무 달라 혼란스러웠어요. 며칠의 생각 끝에 토요일에 학원 마치고 새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오랜만에 통화에 새언니 목소리가 나쁘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어머님 잘 계시는 거 묻는 거 보고 내가 알던 새언니가 맞는 것 같아 바로 약속을 잡고 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새언니 말랐더군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음에도 저보다 어려 보이던 새언니 같지가 않았어요. 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당장 우리 엄마 일이 더 신경 쓰인지라 몸 안 좋냐는 인사는 건성으로 때우고 언니한테 본론부터 꺼냈어요. 우리 엄마한테 대체 왜 이러는지, 왜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몰아가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들은 새언니의 행동들
며느리의 도리 따지기 전에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지 않냐. 제가 생각해도 매섭게 다그쳤는데 새언니 얼굴 참 평온하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말한 그 코웃음을 픽픽 웃더군요. 처음 봤습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새언니가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엄마가 나에게 한 말들보다 새언니가 하는 말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있을 법한 것은 제가 당해봐서입니다. 아직 자고 있는 부부방에 들어가 빨래를 챙겨 나오며 혀를 차는 우리 엄마. 냉장고에 반찬 잔뜩 해놓고 새언니랑 밥 먹을 때는 찌개 하나에 김치에 나물 쪼가리만 꺼내는 우리 엄마. 오빠 집에 오면 손수 옷바다 걸어주고 씻고 나오면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서 새언니한테는 밥 차리라고 말하는 우리 엄마. 아파서 휴직한 새언니한테 몸관수 못한 게 무슨 자랑이냐고 막말하는 우리 엄마. 언니 휴직한 이유가 유산 때문이었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유산하고 한 달 넘게 하혈하면서 언니 아버님께서 일단 무조건 쉬라고 하셨대요. 제가 당해본 일이었어요. 내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방법은 아니어도 소름 끼치게 비슷한 상황들. 학과는 아니었지만 차로 20분 거리의 시댁에 주말마다 방문해야 하고 가면 설거지에 청소에 빨래에 임신한 몸으로 매주 불려가 무릎 꿇고 앉아 일장연설도 들어봤죠. 그러다 2번이나 유산할 때쯤 남편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걸 알았고요. 밥 먹는 거 숟가락질 1번, 똑같이 돈 버는데도 내 아들 등골 뽑아먹는다는 막말과 욕설들. 그걸 새언니도 당했답니다. 믿기 싫었고 설마 우리 엄마가 그랬을까 싶었는데 새언니가 순순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새언니가 엄마한테 한 행동들 다 맞다고. 빨래 챙겨 나가실 땐 눈 떠서 보고는 일부러 눈 마주친 다음에 오빠 품속에 파고들었고 김치에 나물 쪼가리 밥상으로 내주시면 입맛 없다고 안 먹고 초밥이나 족발 시켜서 혼자 먹었대요. 드시라는 말 없이. 어머님 배부르시죠? 하고 혼자 먹고 오빠한테 엄마가 애인처럼 대하면 그 길로 친정에 전화해서 오빠한테 당장 언니 데리고 오라 하라고 시키고 엄마가 몸간수 어쩌고 하면 원래 애도 날짜리 보고 생기는 거라고 애미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애가 그 뱃속에서 편하게 있겠냐고 눈 시퍼렇게 뜨고 대들었다네요. 가만히 당해줄 생각 없었고 어머니 행동 정상인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새언니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이 뭐 했는지 모르고 내가 한지 들었을 때랑 어머님이 한 행동에 대응한 내가 한지 들었을 때랑 참 다르죠? 근데요, 저 진심으로 어머님 치매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로 어머님이 제정신인데 이런 행동하신 거면 저 인간적으로 어머님 사람 취급 못하겠는데요. 아가씨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짓들인지. 그러니까 어머님은 치매가 온 거죠. 제정신으로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요. 제정신으로 그러신 거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어머니 고소할 거예요. 그게 제정신인 거면 저도 가만히 못 있죠. 제가 기억하는 대로만 써서 느낌이 좀 다른데 말투 엄청 차가웠고 이악 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 치매 아니에요. 그치만 치매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한참 더 얘기했고 집에 같이 가서 새언니가 겪은 일들, 진단서, 통화녹음, 동영상 찍은 거 다 봤습니다. 새언니는 저처럼 순순히 당하기만 하다가 뒤늦게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뭔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부터 전부 기록해 두었더군요. 그러니 오빠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엄마가 지독하게 나쁜 시어머니라는 걸 인정하느니 그냥 치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왔습니다. 엄마 붙잡고 저 미친 듯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우니 우리 엄마가 그년이 너한테까지 뭐라 하더냐? 라고 말이 안 먹히는 불려시라고 합니다. 오빠 빨리 이혼시켜야 한다고 저 끌어안고 울려고 하시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엄만데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만데 시어머니랑 겹쳐 보였어요. 소름 끼치게 징그럽고 역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말 이랬냐? 진짜냐?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엄마가 말하고 행동한 거 녹음이며 동영상이며 다 있다. 엄마만 모르고 오빠랑 언니는 그거 다 보고 다 안다. 나도 봤다. 그러니 우리 엄마, 가엾은 우리 엄마, 순간적으로 넋을 놓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표정을 한번 봤어요. 제가 이혼 소송 걸고 결과적으로 승소했을 때의 시어머니의 얼굴이랑 똑같네요. 새언니 말이 맞네요. 아니 증거는 다 있었고 그저 심정적으로 차라리 우리 엄마가 치매인 쪽이 낫다고 저도 생각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무슨 일 당했는지 알면서 내가 얼마나 미쳐갔는지 알면서 내가 당한 그대로를 다른 집 딸에게 귀하디 귀한 며느님이라고 해놓고
자기 딸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엄마 붙잡고 흔들고 울고 불고 비명 지르고 기어이 토하고 쓰러졌다가 깼습니다. 방구석에 엄마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더군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딴소리 하실 생각 마시라고. 엄마 딸 무슨 일 당하고 이혼했는지 모르냐고. 유산한 언니한테 몸간수 운운했냐고. 밥 가지고 사람 서럽게 하고 오빠 없을 때 막말하고. 그거 누가 당하고 산 건지 기억이나 하냐고. 그 지옥에서 나 꺼내준 게 누군지는 기억하냐고. 나한테만 은인이냐고. 엄마 딸 살려준 사람 아니었냐고. 엄마가 진심으로 했던 안 했던 그냥 엄마 치매 맞다고. 치매라고. 나라도 할 수 있으면 엄마 요양원에 넣을 것 같다고. 제발 그래야 된다고 미친듯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그러시네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 갈수록 악이 받친다고. 내 딸은 이혼해서 혼자 저렇게 외롭게 사는데 걔가 내 집에 들어와 남편한테 사랑받고 사는 걸 보니 복장이 무너졌대요. 어느 순간부터 새언니가 너무 믿고 정작 절 이혼시킨 게 새언니 같아졌다고. 새언니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 딸 인생 망친 것 같고 내 아들 뺏어간 것 같았다고. 새언니 아니었으면 혹시 아냐고. 너 그냥 좀만 더 참고 아이 낳고 살았으면 지금쯤은 다 해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워졌다고. 내 자식들 미래를 새언니가 다 망친 것 같았다고. 기가 차서 웃었어요. 우리 엄마고 내가 어떻게든 사랑해야 할 우리 엄마인데 진심으로 엄마가 치매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생판 남이라도 고마워서 평생을 그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할 사람에게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자기 손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되고 대성통곡을 하는 새언니랑 단둘이 있을 때 애 흘린 게 뭔 자랑이라고 그리 요란스럽게 우냐고 했던 엄마 목소리. 제가 들어버렸네요. 막말은 예사고 기분 나쁘면 차마 여기에 쓸 수 없는 욕까지. 그걸 녹음하면서 새언니 기분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새언니 눈에 우리 엄마가 치매 아니면 대체 어떤 괴물로 보였을까요? 자기 자식이 당한 걸 남한테 고스란히 푸는 짐승보다 못한 여자. 새언니가 제게 한 표현이네요. 새언니 말뜻을 알았어요. 치매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이미 지독하게 당했던 시집살이였기에 엄마가 치매 환자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저는 대체 엄마의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밤새 미친 듯이 울었어요. 엄마 붙잡고 울고 혼자서도 울고. 정말 엄마가 나 때문에 새언니가 미웠다는 말을 하실 때는 그냥 내가 떠나야만 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보듯이 소름이 끼치고 역겹고 징그러운데 그런데도 저는 엄마의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엄마한테 같이 살자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빠 부부 놓아주고 나랑 살자고. 그런데 저도 못 살겠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새언니가 그따위로 나온다면 다 필요 없고 나랑 살자 하고 싶었는데 제 눈에 우리 엄마는 예전 시어머니의 분신처럼 느껴져요. 나 때문에 병들어버린 가슴 아픈 내 엄마였다. 날 그리도 못 잡아먹어 날리던 내 자식 둘을 잡아먹은 그 여자처럼 보였다. 단 몇 시간 만에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엄마가 치매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검사받아 그 결과가 치매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제정신이 저지른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미쳐서 치매라서 생긴 일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엄마를 징그럽게 느끼는 감정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엄마를 어찌해야 할까요? 난 그래도 엄마 자식인데 엄마가 치매이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오빠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겨우 가라앉혔던 전 시집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고 나도 사라져버리고 엄마도 같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어린 나이에 멍청하게 시집간 내 탓 같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은 시집 잘못 같고 그렇게 잘못을 따지다 보니 엄마 혼자 두고 일찍 돌아가신 아빠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걸까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 제 하소연을 들어준 건 새언니와 엄마였는데 지금 이 일을 대체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현명한 대처 방법 따위가 없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미칠 것 같아서 주절거려 봅니다. 엄마를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